안녕하세요. 공동차 라디오 91.3MHz 서대문 FM입니다. 저는 정다운 라디오 DJ 우경희입니다. 당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 디지털 세상 위의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 방송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어디든 가자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상 포인트는 여름바다를 겨울바다로 바꿔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든 가자, 경서가 부릅니다. 네가 원하면 난 오케이. 파도 소리 들으러 어디든 가자. 하던 일 다 접어두고 핸드폰은 꺼둘래. 우리 둘만의 얘기로 채워줄게. 아무 생각도 없이 떠나자. 어디든 가자. Yeah. 어디든 가자. Yeah. 이런 여름을 기다렸어. I've been waiting for this moment, no vacation. 계획한 적도 없었지만 가방 맸어. 별로 무겁지 않은 짐들이 느껴져 낭만인 듯이. 오늘따라 사람 많은 거 싫어하는데 이젠 나랑 너 아니었으면 안 나갈 텐데. 멀리 아니어도 괜찮아. 어디든 준비할 필요도 없어. 옷도 많을 필요 없어. 그냥 넌 나만 따라와. 너를 꺼내줄게. 네가 원하면 난 오케이. 파도 소리 들으러 어디든 가자. 하던 일 다 접어두고 핸드폰은 꺼둘래. 우리 둘만의 얘기로 채워줄게. 아무 생각도 없이 떠나자. 어디든 가자. Yeah. 어디든 가자. Yeah. 이런 여름을 기다렸어. 많이 기다린 거 알아. 너가 티내던 거 알았어. 나도 함께 하고 싶었지만 밀린 일들이 꽤 많았어. 보고 싶었던 바다로 데려갈 테니 참아줘. 네 투정 같은 건 가서 다 받을게. 큰 파라솔 아래에서 막상 떠나고 나면 마음 복잡했던 것도 다 사라질 거라 말해줘. 그럼 난 두려울 게 없거든. 있더라도 좋아. 짐부터 챙겨 나와봐. 하얀 모래알 가득한 반짝이는 이 바다에 붕덩 빠질래. 이대로 시간아 멈춰줘. 네가 원하면 난 오케이. 파도 소리 들으러 어디든 가자. 하던 일 다 접어두고 핸드폰은 꺼둘래. 우리 둘만의 얘기로 채워줄게. 아무 생각도 없이 떠나자. 짧을 수밖에 없는 이 순간을 맘껏 즐겨봐. 잊고 살았던 행복을 둘이서 같이 찾아볼래. 이미 우리 마음은 저 우주까지 날아가. 여름 냄새 가득한 밤. 폭죽으로 색칠한 보라색 바다. 이 느낌 너무 좋은걸. 향긋한 이 바다가 터질 것 같은 마음을 가져왔더니 오늘 밤 우릴 꼭 안아주네. 어디든 가자. Yeah. 어디든 가자. Yeah. 이런 여름을 기다렸어. 경서의 어디든 가자 였습니다. 파도 소리 들으며 어디든 가자 노래하는 경서의 어디든 가자의 가사는 여름 얘기긴 하지만 겨울에 듣기에도 참 어울린다고 생각되어서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우리네 인생이 돛대 없이 기약 없이 망망대해를 나 홀로 표류하는 듯이 느껴지는 그런 날이 있죠. 그건 무언가 어떤 두려움 때문이라고 해요. 매일 나의 꿈을 찾기 위해 용감하게 세상이라는 망망대해를 나섰지만
어제도 오늘도 별다른 변화 없이 그저 평범하게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 앞으로는 언제라도 내가 더 이상 이룰 수 있는 것은 없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나 홀로 표류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또 이런저런 실망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막막한 미래를 향한 두려움 때문에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도 출렁이는 바다를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흘러가는 바다 위에 있으니 내가 지금 정체되어 있더라도 그럼에도 나의 삶은 새로운 바다를 향해 쉼없이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바다로 흘러가다 보면 나의 꿈을 실현시켜줄 아름답고 풍요로운 마른 땅을 꼭 만날 거예요. 희망은 날개가 달려있대요. 조금 힘이 나면 이제 내가 가진 꿈 조각들을 잇고 또 이어서 작은 돛이라도 만들어서 내가 탄 배에 달아주기로 해요. 그러면 그 작은 돛은 날개가 되어 나의 조각배를 빛에 실어 더 높이 멀리 날아가게 해줄 거예요. 기운 내자고요.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일어나, 김광석이 부릅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내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김광석의 일어나였습니다. 오늘 나라 이야기는 지난 회 스웨덴에 이어서 북유럽 나라 덴마크로 수다수다 해보려고 해요. 덴마크 국가는 빨강 바탕에 흰색 노르딕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노르딕 십자가는 적십자 마크를 생각해보면 그 수직 부분이 왼쪽 개양대 쪽으로 좀 더 치우쳐 있고 수평 부분이 좀 더 긴 그런 모양이에요. 덴마크 사람들의 국기 사랑이 정말 지극하다고 하죠. 마트에서, 옷가게에서, 또 빵집에서도 거리 곳곳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덴마크 국기예요. 왜 그렇게들 많이 사용하는지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국기 문양은 축제를, 축하를 의미한다고 했다고 하네요. 생일 케이크에 꽂는 덴마크 국기가 축하의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니 아하 그렇구나 이해가 좀 갑니다. 덴마크 하면 저는 바이킹이 떠올라요. 덴마크 국기를 들고 있는 바이킹 전사 아저씨 캐릭터요. 뿔이 있고 날개 달린 투구 그리고 익살맞은 얼굴에 긴 수염이 휘날리고 있는 그런 캐릭터요. 바이킹 이미지는 칼, 도끼를 들고서 바다를 누비는 그런 무서운 해적들로 기억되고 있죠. 그런데 뿔과 날개 달린 투구는 사실은 축제용이래요. 진짜 바이킹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날개 달린 투구는 없었어요. 지금 바이킹의 상징이 된 복장들은 바그너의 오페라, 니겔룽겐의 반지 등장인물의 복장에서 유래했다는 썰이 가장 유력합니다. 덴마크는 지금 기독교 국가인데요. 현대에 와서 바이킹 시대에 있었던 토착 종교인 파간, 이 파간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파간 사당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바이킹 박물관을 만들고 바이킹 축제를 하는 바이킹 마을을 형성하도록 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바이킹의 후예로서의 덴마크의 위상을 세우고 드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덴마크만이 아니라 북유럽의 국가들은 바이킹 시대의 북유럽 신화, 바이킹 문화의 재현과 복원, 바이킹 종주국의 위상을 갖추려는 소리 없는 경쟁을 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이런 바이킹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바이킹은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8세기에서 11세기에 물길을 따라서 여기저기 항해하면서 교류하면서 다녔던 그리고 토착민들에게는 약탈자이기도 했던 북아메리카의 특정 집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킹족이 뭐 따로 있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이킹은 같은 목적, 그러니까 동일한 목적 아래 모여가지고 같이 선단을 꾸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원정대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구성된 그런 집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의 출신은 원래 평범한 농부라든지 어부, 그리고 상인이나 대장장이 같은 직업군의 사람들이었어요. 북유럽 그 추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따스한 나라에 비하면 매우 척박했겠죠. 그래서 농부는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을 찾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상인은 무역이익이 좋은 새로운 상품을 찾기 위해, 대장장이는 이런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담당했겠죠. 미지의 곳에서 닥치는 위험에 맞서는 일도 아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디든 토착민들이 있었겠죠. 토착민들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달가워하지 않았겠죠. 그들의 이민을 쉽게 허락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토착 종교가 서로 달랐을 테니 문화적으로 소통이 힘들었을 거고요. 결국 바이킹 시대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한 철기로 무장하고 언제든 누구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의 바이킹 집단으로 변해갔겠죠. 종교적인 갈등과 그들이 가진 많은 물품이 탐이 나서 수도사나 교회 등을 무자비하게 약탈하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농한기나 고기가 잡히지 않은 시기에 참가했던 보통 사람들이 살기 위해 나갔던 그 길은 점차 본격적인 약탈의 길로 변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더 과감하게, 무섭게, 더 멀리 약탈을 위해 원정을 확대해 나갔을 겁니다. 바이킹 시대 전함도 유명한데요. 바이킹 시대 전함 이름은 롱쉽이에요. 긴 배. 바이킹들은 롱쉽을 타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칼과 도끼를 휘두르며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며 널리 퍼져나갑니다. 덴마크를 비롯해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바이킹의 후예라고 자칭할 수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스칸디나비아의 노르드인들이 탐험하면서 정복해간 여정을 바이킹의 여정이라고 해요. 당시 노르드인들은 오늘날의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잉글랜드, 웨일즈,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독일, 러시아, 터키,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아무튼 이렇게 많은 나라들, 오늘날의 이런 나라들 등 북유럽과 주변 전역에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지역에 진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유물을 통해서 그들의 행적이 아직도 추가되고 있으니까요. 미국에서도 바이킹의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그들은 그런데 왜 이렇게 망망대해를 무서워하지 않고 밖으로 향했을까요? 작은 마을이 큰 지역으로 통합이 되고 왕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목에서, 그러니까 왕국이 탄생하는 길목에서 민생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나섰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다른 또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인구가 너무 많아서 폭정에 시달려서 또 여화살의 위협을 피해서 등 그들이 바다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길 자신이 있는 철기의 발달도 있었겠죠. 상대적으로 체격이 컸던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인 것 같기도 해요. 하여간 다양한 원인을 바탕으로 바이킹은 북유럽에서 시작해서 남으로 유럽 본토를, 동으로는 러시아를, 서로는 아이슬란드, 그린란드까지 뻗어 나갑니다.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도 콜럼버스가 아니라 바이킹이 먼저 발견했지만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요. 바이킹의 역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기억하는 천주교 기독교 사람들로부터 내려온 그런 기록들에 의해 보면 잔인한 약탈자로만 기억되는 그들에게도 반전의 매력은 있다고 합니다. 노래 하나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덴마크 가수 크리스토퍼가 국경 없는 포착 코펜하겐 편에서 나왔던, 그 지역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크리스토퍼가 나와서 우리나라 드라마 도깨비 노래를 개사한 노래를 들려줘 화제가 되었었죠. 그때 방송으로 만났던 크리스토퍼가 노래합니다. 내가 나이 들면 When I get old, 크리스토퍼가 불러줍니다.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Long dress, no shoes, summer nights, golden and blue. It feels just like we're stuck inside a picture frame. These memories never fade away. Oh, whisper to me, we got the world right at our feet, and I just wanna sit right here and look at you. That's probably all I ever do.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here did it go? All of the nights, all the time we spent togeth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ake up and smile, 'cause you're beautiful. Those hazel eyes. When I get old, that's all I wanna think about. I probably shouldn't say this out loud. High hopes, big dreams, a little scared. Way too naive, thinking you'll always be mine and never leave my side. At least these memories never say goodbye.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크리스토퍼의 When I Get Old 였습니다. 바이킹 시대의 약탈자로 불리는 그들은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어요. 바이킹들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한 선구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선구자라는 말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닥 아름다운 말로 쓰이고 있지는 않죠. 정복자에게 붙여지는 말로 보는 게 무난할 거예요. 본래 의미가 말을 탄 행렬에서 앞장선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 중에 선구자라는 노래가 한참 동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많이 불러오던 노래를 버리자는 건 아니지만 저 또한 선구자라는 이 노래는 제목을 좀 바꿔서 이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바이킹 얘기로 돌아오면 바이킹이 약탈자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일단 접어두고 본다면 그들이 구축한 네트워크의 의미가 유럽사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전 세계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도 있고요. 바이킹은 동서양 문화가 서로 전파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또한 바이킹은 공동체 문화가 좀 남달랐는데요. 서로 믿고 신뢰하는 수평적인 관계였다고 해요. 상호 간의 협력이 중요한 조직이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가 크고 위계가 적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여성의 지위도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하죠. 바이킹 유물에서 종종 여성 전사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킹 문화가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문화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기도 하는 거죠. 더불어서 전투력과 그의 전투 조직력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바이킹의 롱십 이야기 조금 더 들려드리면요. 롱십은 정해진 앞뒤가 없이 양쪽이 같아서 어느 방향으로도 곧바로 빠르게 전환해서 방향 전환해서 갈 수 있고 또 보통 배보다 길기 때문에 노를 젓는 면적이 넓으니까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이동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롱십은 동시대 다른 배에 비해 거친 바다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횡무진 누비던 바이킹 시대도 막을 내립니다. 바이킹 시대의 수호신 중 하나였을 천둥신 토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토르가 지켜주었겠지만 그리고 처음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고개를 들었던 바이킹 시대가 그 위세를 크게 떨쳤지만 그들이 정복한 땅의 문화에 동화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갈 만해져서 그러니까 주로 토착민 여성과 결혼을 하고 그 자녀들은 어머니가 교육을 하면서 바이킹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동화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오래된 바이킹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오래된 노래 스탠딩 에그가 불러줍니다. 듣고 오실게요.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이 거리에서 너를 느낄 수 있어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한 번 더 바라보고 너일까봐 자꾸 돌아보게 돼 어디선가 같은 노래를 듣고 날 생각하며 너 역시 멈춰 있을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여길 찾는 것처럼 꼭 만날 거야 지금 이 노래처럼 날 사랑하는 네 맘도 같을 테니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운명처럼 아니면 우연처럼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만날 수 있다면 너에게 나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 널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였습니다. 덴마크 이야기 오늘 하고 있는데요. 덴마크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로 손꼽는 리베라는 마을이 있어요. 리베에 가면 바이킹을 재현한 건물, 바이킹 시대를 재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킹 후손들이 모여서 축제하는 시기에 맞춰서 방문을 해본다면 천 몇백 년 전의 북유럽 마을로 갑자기 뚝딱 시간여행을 할 수도 있어요. 가난한 구두직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동문학을 꽃피운 동화작가 누굴까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어릴 때 읽었던 미운 오리 새끼, 인어공주, 엄지공주, 또 성냥팔이 소녀, 백조왕자, 벌거벗은 임금님 등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남겼던 안데르센 동화마을도 덴마크에는 있어요. 안데르센의 고향인 오덴세에 있어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도 안데르센이 살았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코펜하겐에서 안데르센 동상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어공주 동상도요. 근데 호기심 하나, 그의 정보 있는데요. 안데르센의 키가 글쎄 185cm나 되었대요. 정말 큰 키였죠. 저는 어릴 때 제일 먼저 접한 책들 중에 안데르센 동화가 많았는데요. 이후 제일 좋아한 작가는 물론 찰스 디킨스였지만요. 그런데 안데르센이 디킨스의 팬이라며 많이 귀찮게 했다고 하네요. 요런 가십, 그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디킨스가 안데르센과 지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후술한 일이 있었답니다. 안데르센이 디킨스보다 나이가 많지만 디킨스는 좀 성숙하다면 안데르센은 굉장히 어린애 같은 그런 두 사람의 만남이었다고 해요. 덴마크 영토는 우리나라 영토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 갑자기 궁금해서 찾아보니 남한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라면 42,000 제곱킬로미터예요. 덴마크가. 대한민국의 영토의 절반보다 적은 영토죠. 인구는 덴마크가 거의 600만, 그리고 대한민국은 5,100만 정도여서
약 9분의 1 정도인 거죠. 우리나라 인구 밀도 순위는 17위 정도 돼요. 역시 밀도가 높은 나라라 이웃과 많이 가깝게 살고 있는 나라네요, 우리나라가. 덴마크는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인구 밀도가 없는 한가로운 나라네요. 덴마크 얘기에서 사실 휘게 문화 얘기 안 할 수 없죠. 오늘 이 얘기가 사실 주제로 살짝 제목으로 달았던 이야기인데요. 덴마크는 사람들에게 세계에서 손꼽는 행복한 나라로 알려져 있죠. 노래 하나 듣고 덴마크 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Something good, 좋은 일. 자우림이 불러줍니다. 마치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날이야. 마치 어제까진 나쁜 꿈을 꾼 듯 말이야. 길고 슬픈 꿈에서 눈을 떠 햇살 예쁜 아침을 맞은 듯 마음속에 무겁게 가라앉은 상처를 잊은 듯 마치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날이야. 마치 어제까진 나쁜 꿈을 꾼 듯 말이야. 이젠 행복해질 것만 같아. 혼자 마지막이 오네. 슬픔이 오면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설래. 너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 너에게 가는 길이 이렇게 설레이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래. 너와 함께라면, 너와 함께라면 어둡고 무겁던 나의 마음이 봄바람에 피어오른 꽃잎처럼 화사해지고 후회 가득 남아 아픈 기억은 무지개 넘어 먼
자우림의 Something Good 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엿볼 수 있는, 그러니까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을 엿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가 휘게 문화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덴마크인들이 행복한 이유인 휘게 문화에서 휘게라는 말의 의미는 행복하고 편한 그런 무드, 분위기, 또 그럴 때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는 모든 것이에요. 가족 같은 편안한 사람들과 차 한 잔을 나누고 담소를 나누며 즐겁게 소박하게 보내는 일상은 가장 휘게스러운 날인 거죠. 우리도 휘게 문화 한번 즐겨볼까요? 일단 분위기를 좀 내야겠죠? 양초 하나 켜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커피 한 잔 손에 들고 그리고 보려고 들고만 다니던 책 하나 꺼내서 책장을 펼쳐 보는 거예요. 만일 식사 시간이 다가왔다면 낮에 있었던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식사하는 시간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어요. 긴 시간이든 아니면 아주 짧은 시간이든 여유로운 마음으로 한갓진 기분으로 따스한 분위기를 연출해 본다면 덴마크의 휘게가 내 앞에 머물며 나를 위로해 줄 거예요. 덴마크 휘게 문화의 이면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있어요. 덴마크 사람들이 개인적이고 서로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속내를 좀 잘 드러내지 않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말을 줄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추구하는 그런 휘게 문화가 있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덴마크는 세금이 굉장히 높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담이 좀 힘들어서 더 가난해지는 나라로도 알려져 있기도 하죠. 또 비서구인들에 대한 배척으로 국제적으로 좀 인종차별이 있지 않나 하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휘게는 즐긴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도 그냥 즐겨버리고 넘겨버리는 약간은 냉소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늑하게 즐기는 휘게의 삶 뒤에는 누군가 심각하게 무언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때 모두가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을 하는 게 잘못이라고 취급하는 서로 간의 무관심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그런 문화라고 지적하는 거죠. 결국 휘게라는 말에 밝고 어두운 모습을 드러내는 그 색깔은 휘게를 즐기는 사람들이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휘게 문화 때문인지 아무튼 덴마크인들의 커피 사랑도 유별난데요. 세계 4위라고 하는데 덴마크에서는 어느 카페를 들어가든 커피 맛이 다 좋다는 말이 있어요. 북유럽 나라들에서 커피 타임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피카라고 부르는데요. 덴마크에서도 마찬가지죠. 피카는 커피 브레이크 타임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피카는 주로 식사 사이에 먹는 간식하고 뭐 차 같은 거를 말하는 건데요. 아침 10시와 오후 3시쯤 피카 시간을 주로 갖는다고 합니다. 휘게든 피카든 역시 제일 부러운 건 일하다가 당당하게 쉴 자격을 얻는 그런 시간이라는 점인 것 같지만요. 노래 듣겠습니다. 휴일, 엑소 CBX가 불러줍니다. 내리는 햇살은 베이지 좋아 오늘만은 내 알람도 내 잠자게 둬야지
맞춘 조금 느린 음악 딱 알맞은 볼륨 그 가사처럼 나도 바람 높은 같다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만은 lazy 창밖의 세상은 바빠도 오늘은 왠지 나를 해줘 특별한 Sunday 아니라도 난 오늘 조심히 굳은 lazy이자 시간은 멈춰가긴 해버려도 We can break all the rules 이 순간 속에 머무르고 싶은 걸 Think about it, baby 바쁘게 달려온 나를 위한 하루 이대로 다시 눈을 감아봐 엑소 CBX의 휴일이었습니다. 덴마크에 휘게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정모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힘든 일상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에게 행복한 시간을 주고 싶을 때 해왔던 우리 여가 문화는 어떤 거 있을까 생각해 보던 참에 마침 이런 도서가 있네요. 한양 사람들의 여가 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울 역사편찬원에서 발간한 책인데 발간할 때 서울 시민 100명에게 강좌를 해준다는 뉴스 기사 올라와 있었네요. 강좌에서 소개한 여가생활 종류로는 한양 도성 성곽길 걷기, 도성 주변 명승지 유람, 그 다음에 시회, 시를 읊는다든지 뭐 그런 모임인 것 같아요. 활쏘기, 격구 등 양반의 여가생활과 씨름, 탈춤, 그리고 마을꽃 등 서민의 여가생활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책 좀 더 자세히 읽어보고 싶어요. 요즘 우리들의 여가 생활은 어떨까요? 영화나 공연 관람, 박물관, 그리고 전시회 관람, 스포츠 관람 등 보고 감상하고 응원하는 그런 문화가 한편으로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여행이 있죠. 코로나로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노래방 문화 있고요. 재밌는 우리 문화로 또 찜질방 문화도 있죠. 그리고 게임방이나 방구석에서 하는 게임 문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둑이나 보드게임 같은 여럿이 하는 또는 둘이 하는 그런 게임도 있죠. 얼마 전 도서관을 둘러보니 공공도서관 자료실에서 책을 읽으며 한가로운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독서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여가생활 뭔가 몇 년 전 통계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과 영화와 노래방이 제일 1, 2, 3순위로 많았다고 하네요. 아마도 우리는 정적인 여가 활동보다는 좀 더 활동적인 여가 활동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문화 때문일까요? 작년 기사를 보면은 국민들의 여가 시간은 늘었지만 지출액은 줄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 때문에 국민들의 지갑이 가벼워졌기 때문이겠죠. 올해는 경제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지고 물가도 안정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수입도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덴마크 특징 중에 우리랑 다른 점이 하나 또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살짝 남자들의 키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남자 신장 평균이 182cm가 넘어요. 여자들은 170cm대이고요. 우리나라 남자들 평균 키가 한 173 정도 되고 여자들이 160대인 걸 보면 덴마크에서 대중교통을 탄다면 아마 우리는 확실히 묻혀버릴 것 같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모두 남성 평균 신장이 180이 넘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바이킹의 후예라서 그런 걸까요? 실은 지난 150년 사이에 급속도로 커진 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인간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고 키가 큰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으며 더 많은 자녀를 가진 그런 통계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키가 큰 것이다 라고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답니다. 어릴 적부터 양질의 자연 발효 치즈와 생선을 섭취해서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자연 생산 식품이 줄고 있고 인구도 줄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앞으로 미래에 키가 커지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어두운 전망도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한국어로 노래하는 덴마크 레게 뮤지션 노래 하나 소개할게요. 노래 가사가 외계인의 마음을 담은 가사인데요. 지구에 여행객으로 와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너무 많은 지구를 포기하고 떠나면서 지구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외계인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노래예요. 한국에서 일하게 된 아내를 따라 한국에 온 필립은 레게 뮤지션입니다. 지구에서 놀지 마. 필립 K가 부릅니다. Whoa, yeah. Oh, yeah, yeah, yeah. 내 춤이 중 하나 우주 여행을 하지 많은 별들이 보여 살아 움직이는 빛에 지구는 어떤 곳일까 태양 너머 저것은 지구에서 놀지 마 상처만이 내게 있을 뿐 지구에서 놀지 마 슬픔만이 내게 남을 뿐 yeah, yeah. Oh. 손에 손을 붙잡고 평화를 노래하며 사랑을 꿈꾸지만 서로를 죽이고 탐하며 잊지도 않는 가슴 They say 돈이라고 부르며 지구에서 놀지 마 상처만이 내게 있을 뿐 지구에서 놀지 마 슬픔만이 내게 남을 뿐 지구에서 놀지 마 상처만이 내게 있을 뿐 지구에서 놀지 마 슬픔만이 내게 남을 뿐내 온 마음으로 노래하네 지구의 눈물을 닦아줘 내 온 마음으로 노래하네 지구의 아픔을 알아줘 알아줘 지구에서 놀지 마 상처만이 내게 있을 뿐 지구에서 놀지 마 슬픔만이 내게 남을 뿐 남을 뿐 상처만이 내게 있을 뿐 있을 뿐 지구에서 놀지 마 지구에서 놀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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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지 마 필립 K의 지구에서 놀지 마 였습니다.
덴마크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또 있는데요. 레고요. 레고는 덴마크 목수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이 만들었어요. 덴마크 말로 레고는 play well, 그러니까 재밌게 논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레고라는 왕국 이름이고 또 회사 이름이 되기도 했죠. 덴마크의 레고랜드에 가면 레고로 만든 배도 타고 아무튼 레고 세상을 만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만약에 어린아이라면 정말 가고 싶은 나라일 것 같네요. 사실 레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4차 산업 공부를 할 때였는데요. 한 강좌에서 스페인의 한 청년 이야기를 들었어요. 생명공학을 전공 중인 대학생의 이야기였는데 데이비드, 그는 희귀질환을 앓아서 날적부터 오른쪽 팔 장애가 있었어요. 어느 날 부모님이 주신 레고 조각들을 보면서 자신의 팔을 레고로 만들어 달고 싶다고 생각했나 봐요. 미완성된 팔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의 팔에 레고를 하나씩 올려가며 직접 의수를 만듭니다. 처음 만든 건 굉장히 단순했지만 어릴 적에 그가 만든 의수들을 착용한 모습이 동영상에 담겨 있어서 더 생생한 감동을 주었어요. 무거운 의수가 아닌 가벼운 플라스틱 레고 의수로 물건을 집을 수 있는 일상을 살아간 꼬마 데이비드가 참 대견하죠. 데이비드의 최근 소식은 모르지만 데이비드는 생명공학을 공부하며 아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부하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겠죠. 마지막으로 덴마크의 빵 얘기, 데니쉬 페이스트리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요. 밀가루 반죽에다가 버터, 마가린 넣고 얇게 밀어서 만드는데 전통적인 그 퍼프 페이스트리랑 다르게 설탕을 넣어서 달게 만들고 계란도 넣어서 반죽을 한대요. 대신 버터는 많이 넣지 않는다고 해요. 데니쉬는 1차 발효, 2차 발효 모두 거쳐서 특별한 식감을 만들죠. 퍼프 페스트리보다는 덜 바삭하고 보통 빵보다는 바삭한 그런 식감을 가진 빵이에요. 데니쉬 페이스트리 모양은 마치 도형 나라를 연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다이아몬드 모양들이요. 그 정 가운데에 과일이나 잼이나 다양한 크림을 넣은 빵을 보셨다면 맞아요. 그게 바로 데니쉬 페이스트리 거예요. 단 거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힘들 때 한 개 괜찮겠죠?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아무리 바빠도 힘든 일일랑 잠시 내려놓고 차 한 잔, 노래 한 곡, 그렇게 나만의 휴게 시간, 나만의 여가 생활로 쉼이 있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곡은 해바라기의 비둘기 집.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메아리 소리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산새들 노래 즐거운 봄날센터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포근한 사람